네, 아주 우리 이주호 기자 이제는 거의 뭐 쇼호스트가 다 된 느낌인데. 근데 보다 보니까 좀 민망한 게 네. 하단이 링크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추세요 나자에서 저걸 잘못했나 내가. 네,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튼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네. 요거는 뭐 네, 저희가 물량 확보했다는 것 자체로 네, 저희 자랑이죠. 그러니까요. 네.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개밖에 없는 분들 한두 개 정도는 챙겨 놓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언제 물량이 빠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여기 저희 방송에서 뭐 소개된 적이 거의 없는 회사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예, 요 기업들 아마 취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오늘 이게 딱 이 두 회사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그렇겠죠? 비슷한 뭐 기업 갈등 있는 데가 있을 테니까 네.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님 모시고 잡코리아와 리멤버 싸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 대장님. 예. 자, 근데 오늘 리멤버랑 잡코리아인데 예. 두 회사가 다 상장사는 아니죠? 상장사는 아닙니다. 예. 두 예. 회사 다 상장사는 아니고 또 두 회사의 특징이 네. 둘 다 이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점인데요. 네. 최근에 좀 MBK와 홈플러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사모펀드와 관련된 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거의 MBK하고 필적할 정도의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사모펀드거든요. 네. 그래갖고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잡코리아도 많이 사용하시고 예. 리멤버는 뭐 직장인들의 거의 필수품이니까. 예. 명함 관리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예,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잡코리아 측에서 리멤버에게 굉장히 이제 전방위적인 법적 공세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발, 그리고 네. 뭐 각종 가처분 신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혐의 제소 등 사용할 수 있는 네. 모든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갖고 리멤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멤버를 지금 굉장히 견제하는 것 같은데 잡코리아는 사실 꽤 오래 리멤버도 훨씬 오래됐죠. 저 네네, 예전에도 네. 뭐 보면 그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잡코리아랑 인크루트 뭐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알바몬. 알바몬도 잡코리아 겁니다. 같이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알바몬 네. 조금 비하해요. 네. 그렇게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리멤버는 그래도 뭐 비교적 좀 신생 잡코리아에 비하면 그렇죠. 예. 명함 하나씩 이제 사진 찍어서 네. 명함 쭉 관리해주고 굉장히 편한 앱인데 예. 두 회사가 그렇게 막 영업하는 데가 겹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님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잘 활용을 안 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리멤버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채용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제 리멤버를 단순히 이제 명함 관리 앱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둘이 왜 이렇게 다투지 네, 이렇게 보실 네. 수 있는데 리멤버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경력직 채용 시장에 네, 진출했거든요.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등록한 이제 명함 정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어느 직위로 재직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력까지 다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또 헤드헌터 분들한테 이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헤드헌팅 펌들을 인수해갖고 그게 경력직을 이제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네.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리멤버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 과정 중에 잡코리아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다. 요 정도 보면 돼요. 우선은 그건 이제 공식적인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두 사모펀드들 간에 약간 견제가 있다. 이거를 내가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너무 잘 나가면은 경쟁 매물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얘네가 너무 잘 나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좀 이런 거를 그러네요. 좀 법적 그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잡코리아에서 얘네가 그러니까 그냥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얘네를 그 법으로 당연하죠. 밀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쟁점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쟁점은 네.
잡코리아가 이제 리멤버 법인과 리멤버로 이직한 잡코리아 출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 잡코리아 직원들 그러니까 임원 한 분과 그 직원 한 4분 정도가 이직을 하신 일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들이 대부분 영업 쪽에서 종사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면서 약간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잡코리아의 좀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같이 갖고 갔다. 이 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해라. 이거 형사도로 고발한다. 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우리가 제소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영업 비밀이 뭐지? 거래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재미있는 사실이 네. 그 잡코리아가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일단은 좀 법원에서 공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좀 임시적으로라도 판결을 받으려고. 네. 근데 법원에서는 약간 그 영업 비밀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 소송을 보면은 약간 뚜렷한 이런 뭐랄까요 입증된 혐의라든지 그런 게 약간은 부족한 상황에서 잡코리아가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네.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닌가 그런 오히려 이제 의혹을 이렇게 약간 심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영업사원인데 이제 제가 A사에서 이 영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예. 도매상 이분하고도 친하고 소매상 이분하고도 친하고 제가 근데 B사로 옮겨가서 기존에 있었던 A사 도매상 소매상하고 영업하면 이건 영업비밀 침해냐 아니냐 막 이런 그런 애매한 이제 부분이 있는 거. 항상 직원분들이 이직할 때 이런 걸 둘러싸고 좀 약간 분쟁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기업들 간에.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리멤버로 이직한 분 중에 한 분이 좀 주도적으로 좀 이직을 주도했다. 그것도 약간 근데 이직 주선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었는데 그걸 주선했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 네. 이렇게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코리아 지금 측에서는. 리멤버가 그 잡코리아의 영역을 상당히 많이 잠식했어요. 우선은 리멤버의 좀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멤버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면은 시장이 얼마나 또 이제 리멤버 쪽으로 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 2021년에 리멤버 매출이 58억 원이었는데 네. 그게 2023년에는 396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작년 3분기까지 500억 원이었는데 그 토탈 하면은 한 700억 원 정도 벌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까지는 리멤버가 이제 매출이 될 거다. 근데 리멤버는 뭘로 돈 벌어요? 리멤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용 시장에 진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이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됐는데 이런 정보들이 좀 헤드헌터들한테 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아예 본인들이 헤드헌팅 회사를 여러 개 인수했습니다. 뭐 유니코서치라든지 브리스켓 영이라든지 이한손앤컴퍼니 네. 이런 걸 인수를 해갖고 헤드헌팅이 성사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도 받고 또 이제 헤드헌터 분들한테 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뭐 서비스 이용료도 받고 네. 그리고 좀 좋은 인재를 그 확보하기 원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그 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띄워주는 거죠. 광고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리멤버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이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타트업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매출이 700억,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뭐 상장도 어느 정도는 가시거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에 뭐 잡코리아는 약간 뭔가 둔화되거나 그랬어요? 매출이?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장사입니다. 네. 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분의 90%를 갖고 네네. 있어갖고 여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는데 이런 채용 플랫폼 업계들이 2021년, 2022년에는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았다가 네. 좀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2023년부터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그 이슈가 없었다면은 과거보다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이 사실상 같은 회사거든요. 네, 같은 회사죠. 근데 그 알바몬이 그 당근마켓과의 경쟁이 있어서 조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알바몬하고 당근마켓이요? 당근마켓에서도 되게 요즘 알바를 많이 구하세요. 우리 동네 알바 그래갖고. 당근마켓에서 예. 그러니까 이 IT 업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밀접하게 보시면 이런 트렌드가 이미 그렇구나. 당근마켓에서 이미 그 뭐 부동산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해갖고 막 네. 국토부에서도 막 대책도 내놓고. 근데 뭐 알바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잡코리아 입장에서는
전통의 이제 잡코리아가 이제 신흥 강자들하고 네. 좀 이제 맞서는 이런 전선이 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원래 이제 IT 업계에서 그런 새로운 생긴 회사들이 자기네 영역까지 침범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비일비재하죠. 예, 예. 쿠팡도 갑자기 이츠해갖고 저 배민 뭐 공격하고 하잖아. 네.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막 하는 이유 그 근간에는 아마도 이 사모펀드들이 이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좀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예, 그 점을 오늘 제가 좀 이제 비밀적인 예. 이렇게 베일에 휩싸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네, 들려드리고 좋습니다. 왔고 네. 이렇게 약간 그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MAU 같은 게 보통 이제 그 서비스의 네. 그 뭐 활성화 정도를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네. 건데 잡코리아가 월간 MAU가 한 761만 명인데 리멤버가 한 506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네네네. 있죠.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리멤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명함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으니까 네. 이 506만 명이 다 그 취업을 위해서만 들어오신 건 아니고 명함 관리를 위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 리멤버가 한 3위 정도 수준에는 네. 올라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웹사이트 이용자는 포함이 안 된 숫자거든요. M만. 예, M만. 네. 근데 앱 기준으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멤버 저도 이제 가끔 명함 이제 받으면 이제 정리하려고 해놓는데 예, 예. 자꾸 나한테 저 뭐지 어디 취직하라고 취업하겠냐고? 그렇죠. 자꾸 물어봐. 그래서, 근데 취업할 데가 없는데. 그 프로님이나 이 기자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만약 성사가 되면은 네. 그게 바로 이제 리멤버의 수익이 수익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막 저도 이제 막 가끔 자주 좀 오거든요. 무슨 어디 뭐 있다고 포지션 있다고. 그게 오는 게 다 성사가 돼야 이제 리멤버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리멤버에서 그게 성사율이 높아져야 다른 헤드헌터 분들도 그치. 여기 하면 이제 좀 그렇죠. 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흥미롭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예전의 기준으로 야, 이 창업자가 뭐 이런 의지를 갖고 뭘 운영을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펀드가 자신의 어떤 그 단기이기든 아니면 그 차익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 내지는 좀 대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업에도 꽤 많이 해당되는 얘기일 네네. 거라 예, 예, 이건 예, 좀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회사는 어디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그 네. 잡코리아 지분의 이제 90%를 갖고 있습니다. 90%? 예, 90%요. 예.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는 아예 그 어피니티가 100%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100%는 아니고 90%가 이제 어피니티가 갖고 있고 나머지 10%는 약간 호주 쪽에 있는 채용 플랫폼이 좀 갖고 있더라고요. 네.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중반에 잡코리아 지분 90%를 9천억 원에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이제 어피니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에비타의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이제 큰 가격에 좀 사들였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몇 년도예요? 기업 가치를 거의 조 단위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몇 2021년 5, 6월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21년. 예, 예. 그때는 약간 코로나 시기라서 약간 이런 뭐 약간 IT 기업에 대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것도 있고. 비싸게 산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뭐 자기들이 LP들한테 판단하겠지. 예, 그거 사실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번 주제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인수를 네네. 했습니다. 네. 롯데 렌탈 지분 한 60%도 한 1조 5천억 원에 인수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제 SK 렌터카도 인수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랄까 국내 렌터카 업계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이상을 이미 장악한 사모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묘기요, 그리고 SSG.com, 네. 락앤락 이런 데도 그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방금 아까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네. 사모펀드가 최대 그래. 주주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지분을 좀 보유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들의 좀 생리를 알아야만 우리도 경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그쵸.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리멤버는 아크앤 파트너스. 예, 아크앤 파트너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생 그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20년에 그 VIG 자산운용이라고 우리나라 토종 그 자산운용사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인 이제 안성욱 대표와 김성민 대표
이 두 분이 이제 2020년에 설립한 회사고 2021년 12월에 1,200억 원을 투자해 갖고 리멤버 지분의 48%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동안 투자한 기업들을 말씀드리면 네. 카시나라고 이제 뭐 의류 브랜드가 하나 있고 네. 숨고 아시나요? 혹시 숨고? 숨은 고수. 숨은 고수들. 예, 네, 예. 맞아요. 숨고 알죠, 알죠. 알죠. 숨고도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고 그리고 코딩 교육 기업 뭐 팀 스파르타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아크앤 파트너스가 이제 2대 주주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발하게 주로 여기는 약간 스타트업 냄새가 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스타트업 느낌의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전문적으로 약간 투자를 하는 그런 거에 특화된 사모펀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두 사모펀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피니티 쪽이 아크앤 파트너스 쪽을 좀 소송을 많이 거는 상황. 그걸 보시면 이제 사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네. 이 기업을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잘 인수해갖고 뭐 쭉 한번 키워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기업을 딱 지금 약간 내가 인수하면은 돈을 더 인수해서 좀 투자를 하거나 뭐 구조조정을 하면은 돈을 더 받아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뭐 한 3, 4년 정도 이제 들어와서 좀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걸 매각해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어피니티라든지 아크앤 파트너스도 당연히 이제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둘이 약간 비슷한 시기에 이 기업들이 인수한 거잖아요. 네. 어피니티는 2021년 6월에 네. 그리고 아크앤 파트너스는 2021년 12월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비슷한 시기에 이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잘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경쟁사의 매물도 있는 거잖아요. 잠재적인 경쟁사의 매물도. 그렇죠. 네. 그리고 잡코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경쟁 매물인 리멤버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좀 내가 갖고 있는 그 잡코리아가 네.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소송전 같은 경우에는 꼭 소송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좀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더 이상 우리 직원들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상대방 경영진에게 약간 이런 사법 리스크를 좀 지움으로써 네. 경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송 거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약간 동시다발적인 이런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딱 처음에 영업기밀 침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영업 직원이 물론 계약을 어긴 거는 그 영업 직원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문제고 이 직원이 가서 나는 원래 있었던 네트워크로 A사에 있다 B사 가서 일을 한 건데 이걸 영업기밀 침해로 어떻게 증명이 될까라고 했더니 증명하지 않더라도 상대 회사에 대한 경고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아까 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그 직원분들이 뭐 경업 금지 네네. 퇴직 후 경업 금지 그 조항 같은 경우에도 네. 서명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그런 네. 게 퇴직 후에 이제 경쟁 업체로 이제 바로 이직하는 건 좀 안 된다. 네. 이런 조항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갖고 꼭 이제 영업 비밀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 그 경업 관련된 부분도 네네. 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잡코리아한테 좀 불리한 얘기만 제가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공정성을 기획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잡코리아도 명함 관리 앱을 또 내놨네요. 예. 그걸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었는데 뿌리네. 눅이라고 있습니다. 눅. 네. 그 눅이라는 그 명함이 있는데 네, 있네. 요게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수를 보니까 작년 7월에 이제 나온 건데 네. 아직까지 이제 다운로드 수가 한 1만여 건 정도. 그에 비해서 이제 리멤버는 이제 100만 건이 넘는 거로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잡코리아도 왜냐면은 본인들의 영역이 좀 이제 잠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뭐랄까 잡코리아도 뭐 나름의 이제 전략들을 잘 뭐 활용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잡코리아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고 사람인과 이제 삐까삐까하면서 사람인.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채용 플랫폼이 1등, 2위를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 건 맞죠. 그래요. 리멤버보다는 아직까지 매출이 훨씬 크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들이 막 들어올 때 이 잡코리아도 열심히 이제 새로운 시장 확보하고 이제 사람들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타이밍이 늦은 게 그 블라인드가 네. 갖고 있는 기능을 사실 잡코리아가 가져갔어야 돼.
그래서 잡코리아가 왜냐면 이제 회사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잡코리아가 좀 일찍 캐치를 해갖고 그 회사 저 자판 이름을 뭐 자판기 커피 자판기라고 하든지 왜 거기서 보통 뒷담화 많이 하니까 네. 뭐 그런 걸로 하나 해갖고 네. 뒷담화하는 커뮤니티 쪽으로 쫙 갔으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 왜냐면 이제 잡코리아 같은 거는 중고차 앱이랑 비슷하게 네. 한 번 내가 취직하면 끝이거든. 그다음에 뭐 다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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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도 왜 앱이 사람들이 막 500만 다운 받아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게 한 번 중고차 사고 나면 뭐 그쵸. 2년 3년 안 보니까 몇 년 동안 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뒷담화였다. 블라인드가 사실은 잡코리아가 했어야 될 가장 좋은 그 조건이었는데 그걸 안 영암할 때가 아니라 근데- 블라인드를 해야 될 때다. 근데 사실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미국 기업으로 등록도 했고 네. 한국인들이 만들었지만 그리고 네. 서버도 이제 미국에 뒀다는 이유 그리고 네. 완전 이제 가입만 하고 나면은 그 정보를 완벽하게 이제 암호화 해갖고 네. 우리도 못 찾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믿음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아무리 내가 욕을 해도 그 약간 뭐 회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털리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근데 잡코리아 같은 규모의 회사가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 거는 그런가? 좀 약간 좀 사회적으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수사기관이나 회사가 이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 못 준다 이러면은 네. 그리고 잡코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그 회사들이야말로 자신들한테 이제 채용 공고를 고객에게. 내고 그렇죠. 광고를 내는 좀 고객들인데 그렇게 하긴 좀 힘든 부분은 사실은 그러네. 딜레마긴 하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스타트업들이고 네. 그 만드신 분이 이제 스타트업 그 업계 창업자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이게 치고 나간다.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데 잡코리아처럼 이제 매출이 이제 몇천억 달하는 회사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실 리멤버도 이제 커뮤니티가 있긴 있는데 네. 리멤버 커뮤니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블라인드 비교해서는 네. 그 이유는 약간 리멤버는 이제 본인의 그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그 본인의 명함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혹시라도 너무 심하게 말을 하면은 너무 투명해. 맞아. 글 자체는 이제 익명으로 올릴 수가 있지만은 그게 나중에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찾으려면 않습니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정제된 어조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블라인드처럼 이제 별의별 세상만사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안 되나? 잡코리아 레드 있고 잡코리아 블루가 있어서 레드는 이제 경영자들만 모이는 데야. 거기선 또 직원도 엄청 씹어. 그리고 이제 블루는 직원들만 있어서 또 엄청 회사 씹고 서로 씹으면 좀 이게 컴프라치 안 되나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잡코리아 측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와, 아이디어 굉장히 좋.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피니티가 소송을 건 거잖아요. 오피니티가 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네. 잡코리아죠. 예, 잡코리아가 예, 예. 소송을 거는 건데 이제 어피니티가 뒤에 있는 거고. 예. 그 어피니티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버거킹하고 투썸 플레이스가 서로 경쟁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버거킹이랑 투썸이 왜 경쟁? 약간 이게 서로 이제 만약에 어떤 직원이 이쪽으로 이직을 하면은 이게 막 경업 금지에 좀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멀다. 전혀. 근데 실제로 어피니티에서는 어피니티가 그 버거킹의 또 최대 주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버거킹에서는 자사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CEO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근무 기간이 끝나고 이제 투썸 플레이스로 이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버거킹 코리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네. 한국 버거킹이 그게 이제 어피니티가 최대 주주인 회사인데 그 한국 버거킹이 그 CEO 분을 경업 금지 위반으로 고소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내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당연히 법원은 좀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갖고 그 어피니티의 요구를 죄송합니다. 어피니티가 최대 주주인 버거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사모펀드 업계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소송 있잖아요. 좀 약간 논란이 될 만한 소송은 네. 그 최대 주주의 용인이나 뭐 지시가 없으면은 있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0%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한테 물어보지 않고 뭐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피니티의 스타일이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닌가? 약간 경업 금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 부분도 좀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결국 요 소송 결과에 뭐 나중에 뭐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요 버거킹은 이미 그러니까 버거킹 예, 말고 리멤버 리멤버는 이제 현재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예, 예. 중이고. 뭐 공정위도 가 있고. 근데 이제 네. 이런 소송 거 아시잖아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거.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잡코리아 측이 뭔가 하여튼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멤버의 위협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그 되지 않을까? 정도로에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소비자 듭니다. 입장에서는 네. 업체가 많아져야지 저희한테는 좋죠. 뭐 사람이 만약에 독점을 했어. 근데 얘네가 그 취업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월정액이 좀 비싸져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송은 소송이고 이런 업체들은 저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계속 그렇게 경쟁하면서 점점 서비스 좋아지는 거죠. 네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근데 요 사건은 사건이지만 그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사모펀드들이 어떤 결정, 어떤 마인드를 통해서 기업을 가져왔다가 다시 이제 시장에 내놓고 하는 그런 것들 한번 잘 본인이 혹시 투자하는 회사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꼭 못다한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다음 주 예고 좀 드려도 될까요? 예고 그럼요. 좋습니다. 네네. 다음 이번 주부터. 제가 그때 막 그 네이버 이제 주주총회 얘기 첫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 좀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네이버 주주총회를 좀 갔다 올 예정이라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만에 이혜진 창업자가 이제 의장으로 맞네요. 복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리에는 좀 오실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요. 그래갖고 한번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좋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그러네요. 그걸로 한번 네. 아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혜진 의장과 이제 단독 인터뷰가 또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웃스탠딩이 진짜 그 특히 이제 스타트업계에서는 스타트업계에서는 진짜 엄청 유명하시더라. 왕입니다, 왕.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웃스탠딩 우리 홍선표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